초반은 계량을 그리고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세요. 이런 게 있고요. 후반전은 네, 다양한 것들이 있죠. 먼저 그래프 계량 그릴 때는 1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도함수의 활용 쪽인데 첫 번째는 정의역이랑 치역을 살펴봐요. 정의역이랑 치역을 살펴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 스케치북이 나와요. 1사분면, 3사분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본다. 특히 이 정의역은 극한을 구할 때 어디다 내가 극한을 보내야지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뭐 좀 쉬운 점 찾는 게 좋겠죠. 그 지나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절편이 있으면 절편을 찾는 게 좋겠고, 절편이 없으면 그냥 뭐 1,1 지날까? 이런 거 몇 개 찍어보는 그런 점이에요. 근데 y축과 만나지 않는데, 즉 x는 0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는 함수인 경우 x는 0에서 관찰했을 때 극한을 보내보면 어디로 다가가는 상태인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은 아니지만 점의 대응품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절편이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냥 쉬운 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 그 그래프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칭성을 연구해봐야겠죠. 가령 주어진 함수가, 여기에는 치역이 1,3면과 3,3면에서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면 원점 대칭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원점 대칭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원점 대칭이 나온 게 분명하다면 1,3면에다 그린 그래프를 180도 회전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 그린 다음에 회전해야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극한을 구해요. 극한은 그 전분선을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점의 대응품으로 쓰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수평 전분선도 있고, 사선 전분선도 있고, 수직 전분선도 있고, 그래요. 수평 전분선은 이런 거죠. x가 이제 b가 수평 전분선이래.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b쪽으로 가는 상태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b쪽으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네가 식이 있는데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어. 근데 그 값이 숫자로 간다. 그러면 y는 b가 전분선이겠구나, 이런 거 서술해 주는 거예요. 됐죠? 수평 전분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선, 아니야, 수직부터 해. 자꾸 사선부터 하려고 그래. x는 a가 있어요. x는 a가 있는데 a 쪽으로 극한을 보내봤더니 막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러면 리미트 x를 a로 이렇게 보내봤더니 fx가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더라. 그러면 x는 a가 전분선이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수직 정분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안 보이는 게 사선 정분선이에요. 잘 안 보이는 게 사선 정분선인데, 좀 그럼직한 게, 뭐 기울기가 이렇게 뭐 0이 아닌 존재하는 그런 직선이 정분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fx가 갔는데 증가하는 함수인 건 맞지만 여기 직선으로 다가가는 상태 뭐 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이렇게 감소,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막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죠. 이리로 가면 증가하지만 이리로 가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직선을 타고 가면서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 나랑 직선의 차가
정리함정 0으로 간다거나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나랑 직선의 차이예요. 차이란 얘기는 이제 항상 절대값을 붙인다는 얘기죠. 그게 0으로 간다거나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ax 더하기 b를 뺀 것이 그 차가 0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면, 이러면 뭐 직선이 정근선이겠지.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가 사선정근선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선정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상으로는 차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래프가 직선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fx에서 여기는 직선을 뺀 것이 0으로 간다.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 그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선에서 얘를 뺀 게 0으로 간다. 뭐 그렇게 보내도 괜찮은 거죠. 걔를 문제에서 어디서 보셨냐면 10-7번에서 봤어요. 4페이지 10-7번에서 예를 들어 볼게. y는 ln 1 더하기 2x 2x제곱,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정의하기 실수 정범이에요. 실수 정범이고, 그 다음에 속함수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lnx라는 함수랑 1 더하기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건데, 겉함수도 증가함수고 속함수도 증가함수니까 일단 증가함수과 같은 거죠. 왜냐면 합성함수 매분법에 의해서 f의 gx가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정의역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분을 하면 f'gx가 되고 g'x가 되는 상태인데, 이 겉함수 lnx가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제 증가함수니까 이게 도함수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 속함수 또한 증가함수니까 양수인 게 분명해서 합성함수를 매분하게 되면 이제 실수 전체에서 양수가 간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증가함수란 말이죠. 그 증가함수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달라요. 일단 정의하기 실수 연범이니까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 y를 보내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쪽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거의 0으로 간단 말이야. 0으로 가니까 얘가 ln 1인데 이 뒤쪽에 0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ln 1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거 0으로 가지 않겠어요? 0으로 가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이게 양의 속성을 갖는지 음의 속성을 갖는지가 좀 중요하니까 양의 속성을 갖는 거라서 이게 0으로 갈 것 같아. 그 y는 0으로 가는데 머릿속에는 이제 위쪽에서 다가가는 상태로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y는 여기 정근선이겠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x에 대신 0을 집어넣으면 ln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건 분명한 거지.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그대로 쓸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ln은 1 더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것이 이 되게 어떤 거랑 유사할 거냐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ln 2의 x제곱이랑 상당히 유사할 거란 말이죠. 1이 붙건 안 붙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얘를 가만히 쳐다보니 얘가 이거거든. ln 2의 x 벗기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타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심한 게 맞다면, 즉 ln 2의 x가 정근선이 맞다면 그 ln 2의 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타고 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한 이 함수랑 얘는 y는 ln 2의 x랑 함수값이 큰 거는 좀 분명히 보이니까 뺀 게 없고 그 인식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설할 때는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얘가 정근선일 것 같아 인 거니까 ln 1 더하기 2의 x제곱 여기에다 대고 이거를 빼러 가요. 근데 얘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 ln 2의 x제곱이었거든. 이렇게 얘를 뺀 게 0으로 갈까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ln 2x제곱 이걸 뺀 이 극한이 정말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해요. x를 무한대로 보냈죠? 분모로 갈 거잖아. ln에다가 얘를 요걸로 나누면 1 더하기 2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위에다 썼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0으로만 가잖아. 0으로 가는데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입장에서는 ln 1에다가 약간 1,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0으로 가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 또 0으로 가는 거 분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가 너를 뺀 게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뜻은 얘를 정문선으로 갖는구나. 그래서 y는 ln 2의 x가 정문선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고 나서 그래프를 그렸던 것이 좀 더 엄밀했던 뜻이야. 그러니까 수직 정문선, 수평 정문선 찾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인데 이런 사선정문선이 숨어있는 경우는 그런 것들도 체크해가면서 가자. 그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잠깐 메모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한을 구하면 정근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제 극한까지 다 구하면 보통 계량이 뜨기 때문에 그 계량이 뜨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으로 확인 사살을 하러 가죠. 한번 미분에서 증감을 판단할 수 있고요. 존재한다는 그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미분이 가능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을 하게 되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나타내죠. 아래로 블록이라는 것은 그 f'x가 증가 상태니까 f2'x가 0보다 큰 상태라면 아래로 블록일 수 있고, 위로 블록이라면 그 도함수가 이제 감소 상태잖아요. 이렇게 감소 상태가 되는 거라서 f2'x가 0보다 작게 되면 뭐 위로 블록이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저렇게 해서 최종 확인 사살을 다 하는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후 놀아봅시다. 이게 이 대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릴 만한 것만 좀 이제 해보자고. 지금 기왕에 건드린 김에 4번 먼저 풀게요. 건드린 김에 4번이란다. 4페이지. 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해서 개형을 그렸어요. 사선정문선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를 이용해서 gx의 개형을 그려봐. 이제 그랬죠. gx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2분의 1 더하기 2의 x제곱이 있고 x분의 1제곱의 개형을 그려라. 이제 큰일 났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방금 했던 이 왼쪽이랑 얘를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지금 싶으냐면 좀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나만 그러니?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얘가. ln gx를 해보면 이 ln을 걸었잖아요. x분의 1이 있고 ln에 2분의 1 더하기 2의 x제곱 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x분의 ln 1 더하기 2의 x제곱이 있고 빼기 ln이 이렇게 생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fx라고 했으니까 이게 fx거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0,ln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f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ln fx를 해봤더니 이런 틀을 가지고 있거든.
0,f0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주어진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될지 봐야 되잖아. 그러면 0,f는 여기 있고 x, fx가 여기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연결 지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쪽에 있다가 하면 연결한 지선의 기울기는 여기, 여기 있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기울기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이용해서 해보라는 것 같아. 기울기가 점점 증가할 거 아니겠니? 뭐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랑 연결 지선의 기울기가 있고, 너랑 연결 지선의 기울기가 있고, 내가 직선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랑 연결 지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묶여있대. 0,ln 이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여기서 연결을 해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있고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라색은 이렇게 생겨 있고 파란색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다음 어디서 노란색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x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기울기가 또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얘를 이대로 해도 좋고 대략 평균값 정리를 쳐보면 F'C 정도로 대체가 된단 말이죠. F'C 정도로 대체가 될 건데 그렇게 대체가 된다는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두 개를 연결한 그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로 대체가 될 것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그럼 그 기울기가 증가잖아요. 기울기 증가니까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인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그럼 이게 증가한다는 말은 합성을 지금 걸어놨잖아요. 합성을 걸어놨는데 겉함수가 증가 상태니까 여기 있는 속함수가 증가겠지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gx가 증가함수라는 것도 왼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미래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건가 봐 지금. 그러니까 얘의 증가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얘를 미분하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 보니까 정관 변경을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것은 정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이런 걸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세요. 정의역은 실수 전범인 것 같은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고 지나고 있는 점은 대충 뭐 0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 일단 정의역부터 보자고. 여기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 함수는 x를 0에서는 정의를 못하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극한을 보낼 때는 정의역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x가 지금 0이 아니네. 그 x를 보내야 될 것이 0을 한번 보내고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어디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구나. 그 첫 번째 x를 0으로 보내요.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게 밑이 1로 가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대략 말하면 2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의 정의를 통해서 뭘 하는 얘기구나. 근데 2의 정의를 쓰려면 뭐가 좀 안 보이지? 1이 없잖아. 1이 없는 거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야. 1이 있고 2분의 분자에다가 2를 빼는 거잖아. 빼기 1 이렇게 할 거니까 2를 빼는 거니까 2x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얘의 역수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이게 들어와야 되고 다시 이거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곱해야 되잖아.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 있는 지수에 x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 x분의 1제곱 곱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네. 맞지? 그래서 x를 0으로 보냈더니 여기까지는 2의 정의여서 여기는 2가 되고 너의 극한이 지금 필요한 상태야. 너의 극한이 필요한 상태인데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은 ln 2잖아요. ln 2니까 ln 2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극한이 2의 ln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서 루트 2로 가는 거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x를 영으로 보내면 오른쪽에 보내건 왼쪽으로 보내건 루트 2로 당하는 상태로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x는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가게 되면은 루트 2로 가는 거라서 루트 2로 당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이제. 조금 까다롭죠? 2분의 1 더하기 2의 x제곱 x분의 1제곱 이게 무한대로 보내래. 그러니까 상황은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밑이 대충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보니까 0제곱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왠지 느낌이 이제 1이잖아요. 그 정말 1일 것인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밑에요. 그럼 넌 또 뭐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죽어요. 그러면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이고, 이것도 뭔가 연제곱으로 가서 이것도 뭐 1인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극한을 구하셔야 전문선이 나와요. 자, 한번 구해보실까요? 해보세요. 막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기본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묶는 거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얘는 묶어야 잘 보여요. 왜냐면 방금 따진 것처럼 x를 무한대로 보냈는데 대충 무한대고 0이니까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지금 얘가. 그래서 왜냐면 그 밑이 가는 속도랑 지수가 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할까?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수열의 극한에서도 막 그 2의 n제곱이나 3의 n제곱을 묶어서 처리하는 문제들을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2의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여기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대고 x분의 1제곱으로 취한 거예요. 분모요. 분모는 2의 x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모는 좀 다행이죠. x 무한대로 보내면 일단 1이니까요. 분모는 다행이에요. 분자가 문제거든. 그 분자를 다시 써보자고.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여기에 지수를 하잖아. 여기 2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x분의 1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좀 보이는데 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이렇게 죽어요. 1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그 1로 다가가는 상태인데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걔가 1인가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1로 수렴하고 왼쪽은 2로 수렴했던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지? 2인 거야. 그래? 그러면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요. 어디 갔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 2분의 1 더하기 2의 x제곱 x분의 1
얘는 어떻게 할까 또 살펴보세요. 얘는 좀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얘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밑이 2분의 1로 가거든요. 2분의 1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거니까 이게 0으로 가잖아. 2분의 1로 가는 상태도 0으로 가는 상태니까 얘가 1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네. 종합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2로 가는 상태라 했으니 여기는 2로만 가는 상태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더니 1이래. 이 1을 이쯤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봤더니 이렇게 가는 상태라는 거지. 그 예상되는 바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버려.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라 했으니까 왼쪽 그래프로 ln을 박아놓고 이쪽으로 좀 내려와서 얘를 가지고 증가 상태라는 걸 설명하면 충분하겠죠. 됐죠? 오케이. 메모. 평균 배럴이 증가한다. 왜?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ln gx라는 함수가 증가할 거다. ln g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gx가 증가다. gx가 증가함수이므로 저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서술하면 돼요. 기왕에 뭐 합성되어 있는 걸 봤으니까 정리하고 6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볼 거예요. 정리하고 가세요. 정리하고. 자, 실수 A 값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몇 개의 양의근을 갖는지 설명하라 그랬어요. 일단 보통 몇 개의 근을 갖느냐고 물어보면 그래프 그려놓고 상상만 남겨놔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몇 개의 근이 만나는지 보통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ln을 씌우고 싶어요. ln을 박아야지 뭐. ln을 이쪽에 박아. a lnx 여기까지 됐어요. 나눠야지 뭐. lnx분의 ln의 lnx 이게 여기 갖고 놀아야 되나봐. 그러니까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살펴봐야 되나봐. 근데 왼쪽 그래프가 합성이거든. 이게 어떻게 합성이냐면 x분의 lnx의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lnx를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 겉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서 여기가 2, 여기가 1, 1일 때 2분의 1 얘가 겉함수야. y는 x분의 lnx 이렇게 간다고. 근데 속함수는 증가함수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수능에서도 좀 필요하죠. 겉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속함수가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겉함수의 증감을 따라간다. 참이야 거짓이요? 즉, 이 함수는 속함수가 lnx니까 증감수가 들어갔잖아요. 겉함수의 증감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대충 개인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처럼 이렇게 생길 것이다. 참거짓. 이건 참이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x가 들어가면 겉함수는 똑같잖아요. 이게 x처럼 달려가는데 x는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거지.
1, 2, 3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그렇게 1, 2, 3으로 달려가지는 않아. 얘 뭐 이런 식이지 뭐. 상용로그 같은 거 생각해보면 1일 때 0이니까 0, 그 다음에 11 때 1이니까 1 찔끔찔끔 가는 거지. 100일 때 내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간다고. 근데 어쨌든 속함수가 증가한 분명하니까 얘가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빨리 갈 때는 훅 갈 거니까 그래프가 재빨리 이렇게 그리면 되고, 천천히 가게 되면은 천천히 그리면 되고. 근데 증가를 따라가는 건 분명히 보여요. 실제 이제 매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F의 GX라는 합성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을 해보자. 우리 이슈는 속함수가 증가함수일 때 겉함수의 증가함을 따라가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얘는 F'의 G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근데 속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가 보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뜻이지. 그 합성함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거라서 속함수의 치역이 뭐 여기 있을 때는 증가, 속함수의 치역이 여기 있을 때도 증가, 속함수의 치역이 이쯤에 있을 때는 감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함수의 증가를 따라가는 건 맞겠군.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제요. 그러면 속함수가 증가함수일 때 겉함수의 보호성을 따라갈까요? 따라가려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출이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있는데 사인 제곱 x 같은 걸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는 사인 x라는 아니야. 그러지 마. 이 함수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사인 x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충 양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겉함수가 이렇게 생겨있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 사이였을 때는 사인 함수가 잖아요.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겉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속함수가 증가야. 속함수가 증가가 이게 딱 때리면 들어가면 겉함수의 증감은 따라가는 게 맞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증가함수는 맞겠네? 그럼 겉함수의 볼록성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바뀔 거냐? 질문이 그건 거예요. 결론은 해봐야 안다예요. 해봐야 한다? 그거 뭐냐? 뭘 해보긴 직접 해봐야지. 한번 그래프 잠깐 그려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뭐 우리는 미분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해보면 되지. 뭐 미분을 했겠죠. 2배의 사인 x 수미분에서 곱하면 코사인 x니까 그 도함수가 사인 2x예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가면 여기 있는 이 합성된 정의역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는 거라 사인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양수잖아요. 대충 얘기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 증가인 건 바로 확인이 된단 말이지. 그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러면 2배의 코사인 2x라고. 그러면 이 이기도함수의 모호를 찾으러 가봐야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기도함수의 모호를 찾으러 가요. 얘는 주기가 파이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파이야. 근데 볼 거는 2분의 파이까지만 보자 했으니까 2분의 파이까지만 지금 볼 거예요. 이게 이기도함수죠. 이 코사인 2x 그래프 일부분을 지금 다 그렸잖아. 그려놨는데 이기도함수의 모호가 양의성으로 바뀌어요. 4분의 파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도함수의 모호가 양수라는 말은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 이 말이고 이기도함수의 모호가 음수라는 말은
도함수가 감소하는 테니까 이제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최대값은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 여기 있어서 이 1인 상태를 이제 그려 증가를 이렇게 그리긴 할 텐데 4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해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거라서 여기는 증감이 바뀌어요.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겉함수의 볼록성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도 파악되셨죠? 됐어요. 이제 알았어. 결국 몇 개의 양해근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좀 중요한 상태가 아니었잖아. 왜 증감만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할 생각이잖아. 그렇게 그림을 그릴 생각이에요. 됐죠?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합성이 돼 있으니까 증감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y는 x분의 ln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너의 x절편은 그러니까 x좌표 1이라고 하겠구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직점 근선 y축이잖아요. x는 0이에요. 수평형 근선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극점 극대값 극점하면 x좌표 걔는 x는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그 lnx lnx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얘를 쓰면 x분의 ln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 lnx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좌표이 1이었다는 말은 속함수의 치역이 1이 되는 순간에 x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 속함수의 치역이 1이 되는 순간에 x 찾는 거니까 여기는 x는 2가 x좌표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점 근선에 x는 0이라고 했는데 속함수의 치역이 0이 되는 순간에 x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x는 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극점 x좌표 2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2의 2제곱이네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수직점 근선은 x는 1이고 얘는 그대로 갈 거니까 여기는 x축이 있을 것이고 수직점 근선 했고 x좌표는 x는 2예요. 2만 할까? 2 이렇게 되고 그럼 일단 쟤랑 증감이 똑같을 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극점 x좌표인데 얘가 2의 2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쟤를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2의 2제곱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얘가 2 ln 2의 2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나요? 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2분의 1 이 함수값이 나오겠죠. 됐지 뭐.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여기 몇 개의 양의 식을 갖냐. 이렇게 없다가 하나 있다가 두 개 있다가 하나 있다가 쭉 하나 있다가 이렇게 구분하면 되니까. 됐지? 그렇게 합니다. 이제 8페이지랑 9페이지 좀 해볼 거예요. 8페이지랑 9페이지 잘 확인이 안 되셨으면 두 개를 지금 좀 보세요. 항공대 문제였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그래서
근데 그래프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인데 아이 분자가 좀 보기 싫어요. 묻는 것도 좀 이상하지. 근데 얘처럼 지수가 꼴보기 싫을 때는 로그를 씌워서 비교를 해도 되잖아. ln을 좀 받고 싶어요. k에다가 lnk가 되고 위에 거의 크기는 아래 거의 크기는 똑같잖아.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ln 함수는 k 빼기 1에 lnk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k가 1보다 크니까 k 빼기 1도 1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여서 양쪽에 k 곱하기 k 빼기 1로 나눈 것을 비교해도 아니 뭐 이렇게 부등호랑 변함이 없지. 그래서 k 빼기 1분의 lnk와 k분의 lnk 더하기 너를 비교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오면 왼쪽은 저함수 fx라고 두면 f의 k 빼기 1이라는 함수값이고요. 너는 f의 k라는 함수값이에요. 결국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해볼까? 이로 온 거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보면 되겠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해보세요. 정리부터 피곤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정의역은 분모가 0되면 안 되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가 정의역이 이에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랑 0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역도 한번 볼 생각인데 x는 양수 여기 이 범위를 먼저 볼게. 이 범위에서는 분모가 음수예요. 일단 분모 음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합성된 이 동그라미가 0에서부터 1까지 가요. 이렇게 그 밑까지 인수가 다른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는 또 음수 아니에요? 그 분모도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여기 이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를 봐요. 0보다 클 때는 분모는 양수야. 근데 분자는 x가 0보다 크게 되면 여기가 1보다 큰 놈이라서 이렇게 1보다 커. 1보다 큰 놈이라서 밑까지 인수가 같은 놈이에요. 그게 양수겠지. 그러면 또 양수네. 이쪽에서밖에 정의가 안 돼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거면 여기다 대고 그려야 되고요. x는 0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극한 확인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정의역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극한은 대칭성 같은 거 없어 보이니까요. 그냥 바로 극한을 할게요. 지나는 점 찾는 것도 뭐 딱히 의미가 없어 보여서 x를 마이너스 오른쪽에 한번 보낼 거고
x를 0 왼쪽 오른쪽에 보낼 건데 일단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낼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를 보낼게요. 마이너스 오른쪽에 보내는 거니까 x분의 ln의 1 더하기 x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오른쪽이니까 어쨌든 얘는 대충 마이너스 1이야. 음수란 얘기지. 그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0보다 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니까 0보다 큰 쪽으로 간다는 말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ln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너보다 나니까 오케이 너는 무한대로 가 이 말이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0으로 갔어요. 0으로 가면 얘네 어이쿠 x분의 ln 1 더하기 x 이거 뭐 자신 있지. 요거만 자신 있으면 안 되지. 뭐예요? 이 1이죠? 이 1이에요. 1이니까 0으로 가면 1로 가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여기 무한대였다가 x가 0으로 가면 1로 가는 상태니까 1로 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갔어요. 무한대로 가면 x분의 ln 1 더하기 x야. 0으로 가겠지. 약간 영역 속성을 띄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함수라는 것도 뭐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미분을 통해 확인사를 정도 해줘야 되니까 미분하는 척을 해야지. f'(x를) 해요. 분모를 제곱하고 미분하고 곱해요. 어머 맞지? 빼기 냅두고 그렇죠. 어머 분모 이제 x 더하기를 곱합니다. x제곱에 x 더하기를 곱하시고 이렇게 x 빼기 x 더하기 1에 ln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모는 양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랬으니까요.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모를 결정하는 건 요번이신데 불반은 어떻게 하지 이제? 해봐요. 해보세요. 또 안 될 수 있다. 저거 x 대신에 x 더하기로 바꿔놨는데 뭐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하나를 먹었는데 아이씨 나빴네. 무슨 볼터지 가야지. 분자에 있는 함수를 gx라 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거일 때 gx의 부호를 관찰해야 돼. 이 gx의 부호가 곧 f'x의 부호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게 감소함수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gx의 부호가 음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gx를 연구하러 가야 되니까 이거 뭐 미분을 해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g'x 미분했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서요. 마이너스 ln x 더하기 1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쳐요. 그럼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면 날라갔네. 보이죠? 여기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ln x 더하기 1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ln x 더하기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0 더하기 하는 x 값은 x가 이제 거시기 뭐야 0에서 이제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g'x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뭐이길 바란다고? gx의 부호가 음수이길 바란다고. 근데 gx가 주어진 범위에서
유일한 극대를 가져요. 그죠? 유일한 극대니까 G형을 조사해보자. G형을 조사해보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빵이네? 빵이네 빵? G형은 0이에요. 유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최대값이라는 얘기고 그 최대값이 0이라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 g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거죠.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f'(x) 부호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감소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서술해내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됐지? 됐어. 그러면 k 빼기 1이랑 k의 비교를 해라. k 빼기 1 뭐 이쯤 있을 거고 k 뭐 이쯤 있을 거고 f의 k 빼기 1이 더 크겠지. 감소함수인데. 그래서 왼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된다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모하세요. 요즘 항공도 인기 많대. 약간 로망이잖아. 파일럿 혹은 항공정비 이쪽에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 항공대 쓰고 싶어요 가지고 있더라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9페이지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림 봐라 씨. 모르학교에서 등장했던 문제 같네. A가 0,1이고 B가 0,4인데 정P가 4분의 1 x제곱 1을 막 움직인대. 여기 정P가 여기를 막 움직인대. 어디로 갈지 몰라. 막 움직인대. 그럴 때 APB가 최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APB가 최대가 되는 그랬으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 각 대충 세트라고 잡으면 이 각이 최대가 되는 점에 P점에 x를 구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y축대칭인 함수니까 여기에서 성은 똑같은 성이 왼쪽으로 여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 좌표를 P'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최대가 되는 상황이 왼쪽에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제 서술할 때는 주어진 함수가 y축대칭인 함수므로 1,3면의 상황에서만 제가 볼게요 라고 서술을 하고 1,3의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기로 해요. 그렇게 근데 APB가 최대가 돼야 돼. APB가 최대가 돼야 돼. 어떻게 하지? 일단 얘는 그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잖아요. 지름으로 하는 원 밖에 포물선이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충 째려보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가면 되고, 그리고 이 각들이 전부 다 원 밖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예각인 게 분명했겠지. 그지? 다 이제 예각인 상태. 여기까지 인정?
인정. 오케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름인데 맞닿는 면이 있다고 하면 여기 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포물선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면 직각일 거고 안에서는 이제 동각일 거 아니냐. 문 밖에 있는 게 지금 변경하니까 일단 예각인 것 같기는 하고. 그러면 두 직선이 떴는데 예각을 연구하 세우니까 탄젠트 덧선변기가 이제 떠오를 거야.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건데 또 그러려고 보니까 P점의 위치에 따라 약간 좀 달라 보여. 아니 뭔 소리냐면 P가 만약에 뭐 어딨어? 오케이 여기 있다 해요. 그러면 너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P점에서 Y축의 수선해발을 내려. 각이 큰 거랑 작은 게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알파랑 하고 여기랑 노는 거 알파랑 할게요. 각을. 요거랑 노는 거 베타랑 할게요. 수선을 Y축에 내렸을 때. 그러면 큰 각이 알파예요. 요게. 그 다음에 작은 각이 베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두 직선의 교각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 교각 세타라고 칭하면 걔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하면 돼요. 맞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가면 이게 좀 달라. 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또 생각해. 그러면 4,I랑 너랑 부딪히는 각을 아까 알파라 하기로 했잖아. 여기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얘랑 부딪힌 걸 베타라고 하기로 했잖아. 아라가 베타란 말이지. 이럴 때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지. 그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P를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저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위에 수선의 발을 이쪽에 내 꽂을 거 아니에요. 꽂아놓고 아까 B하고 연결된 걸 베타라고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야. 그 다음에 A랑 연결된 걸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베타인 거지. 그러면 두 직선의 교각을 나타내는 그러지 마. 여기 있잖아. 두 직선의 교각을 나타내는 세타는 또 베타에서 알파를 빼야 되는 거지. 다른 거 표현이 지금.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나눠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 P점의 좌표를 뭐 x, y라고 하지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거는 x가 0과 2 사이일 때, x가 뭐 2와 4 사이일 때, x가 4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생기면 왼쪽에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x, y라 하면 저쪽은 마이너스 x, y일 거잖아요. 내가 그 x의 거리를 따질 때는 절대값 붙여야겠지. 오른쪽 왼쪽 다 봐야 되잖아 지금.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길이를 따지려면 또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0일 때는 편하니까 그 극장해 보시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자, 식사 보세요. 시작.
그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마. 알아부터 볼게. P점이 x,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범위를 오른쪽만 하고 왼쪽은 같은 상황이라고 서술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절대값을 이렇게 박아버리시던가. 뭐 상관없잖아. 같은 얘기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고. 넌 절대값을 걸면서 갈 생각이어서. 그러면 P가 저기에 있는 경우, 탄젠트 세타 파란색인 거예요. 탄젠트 세타를 연구해야 돼. 그러면 탄젠트에 알파 빼기 베타야. 이렇게 되죠. 탄젠트 알파는 무엇이냐면 절대값 x분에 넣어서 얘 함수값을 빼. 그지? 근데 얘가 좀 큰 게 더 분명하잖아. 큰 게 분명하니까 어이쿠 탄젠트 알파는 큰일 났네. 절대값 x분에 함수값이 큰 건 4고 거기에다가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빼면 탄젠트 알파가 나오지. 탄젠트 베타는 절대값 x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크기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프 그래서 서술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위에 거 있으면 이제 끝났지. 식만 써면 돼. 1 더하기 너랑 곱이 필요하잖아. 절대값 x분의 그냥 쓰시죠 뭐. 이렇게 4분의 1 x제곱이 있고 나머지 문제제 계산하면 되지. 여기다가 1 빼기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충분히 서술이 됐겠지. 그래놓고 얘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 이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계산 정도 할 수 있잖아.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소설만 잘 해놓으면 돼. 탄젠트 세타가 있어.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야.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서 가면 돼요. 탄젠트 알파부터요. 탄젠트 알파는 절대값 x분의 너희가 너를 빼면 되네요. 그래서 절대값 x분의 위에다 쓸까? 절대값 x분의 4 빼기 4분의 1 x제곱, 얘는 이제 그대로 갈 것이고 더하기 그 절대값 x분의 탄젠트 베타니까 하이쿠야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절대값 x고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해.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알았어. 얘도 4분의 1 x제곱 빼기 1인가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곱이잖아. 1 빼기 곱이니까 써요. 이렇게. 길다.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 게 나와요. 계산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아래 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얘는 탄젠트 구분을 짓고 설명하는 자가 있고 구분을 짓지 않고 설명하는 자가 있으면 짓고 설명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똑같은 게 나와. 똑같은 게 나와.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얘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는 x를 구해야겠구나, 이쪽으로 온 거지. 자, 바로 그거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처음에 뭘 생각했니? 정의역은 대충 실수 정범일 거라서 얘가 대칭성이 있잖아요. y축 대칭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보고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고 fx 쓰세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갈릴 텐데 x가 0보다 클 때만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놓고 x로 나눈 다음에 분모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을 연구하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x로 나누면 48이 되고 x세제곱 빼기 4x 더하기 x분의 8이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져야 이 말은 분모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일 거니까 얘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을 연구하러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깡미분 하던지 뭐 어떻게 미분해야지.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제곱이 되고 미분한 다음에 곱하고 냅두고 미분하고 길죠 좀.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막 해요. 정리를 막 하면 분자가 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그 쓰자. 뭐 이렇게 나와요. 해보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양수고 이게가 양수고 우리 모두 양수고 도함수에 보면 네가 결정하겠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잖아요. 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3분의 4 루트 3 루트 3분의 4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0보다 클 때를 보기로 했으니까 0보다 클 쪽을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서 여기가 이제 극소를 갖고 여기는 극대를 갖고 뭐 그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 근데 뭐라 했냐면 그 뭐냐 최대가 되는 점의 점피 x표를 구하라 이제 그랬어. 최대가 되는 점피 x표 구하면 아까 구했으니까 뭐 하면 되지 뭐. 대충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앞에 거 좀 할게요. 잠깐 쉬어요.
이거 마이너스 달려야겠죠? 왜냐면 계산해보면 여기 대제곱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갖는 거죠. 이렇게 극대를 갖는 거니까 결국 최대값을 갖는 x는 오른쪽에서 루트 3분의 4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대충 했네요. 됐고 이제 앞쪽으로 좀 가보자고. 2페이지 잘했어요? 2페이지 x 사인 x 어쩌고 괜찮아? 3페이지 잘했어요? 잘 안됐어요? 오케이 합시다. 음, 10-6번. 저거 계산글이에요. 그냥 힘들고 뭐 해야지. 어떻겠어. 그 x가 양수에서만 정의된다 그랬으니까 정의역은 양수고 치역도 양수겠고 대충 1사분면에서 그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 뭐 지나는 점은 뭐 1,1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것도 없어요. 딴 거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지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대칭성 없어 보이고 그러면 1사분면 정의된 함수인데 정의역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극한을 두는데 보내야지. x를 오른쪽에 한번 보내고 x를 무한대 한번 보내고 얘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편한 게 y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라는 거 금방 알거든. 무한대죠. 무한대겠지. 얘는 오른쪽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y의 극한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불편하니까 ln y를 생각하겠죠. x, ln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y의 극한을 보내야 되는데 x를 오른쪽에 보내서 ln y를 이용해서 극한을 보낼 생각이니까 y를 ln y를 이용할 거야? 이에 ln y 제곱 이렇게 쓰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에 리미트 x를 오른쪽에 보내서 ln y의 극한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ln y의 극한이니까 얘의 극한만 일단 구하시면 되겠어. x를 오른쪽에 보내시고 x ln x의 극한을 보내는 거야. 이거 할 때 ln x를 치환하시죠. 왜냐면 앞에는 0으로 누르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상황 파악해야 되잖아.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좀 잘 부드럽겠다 싶긴 하지만 모를 수 있어. x가 0 오른쪽에 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어차피 설수를 해야 되는데 뭐 아마 그 근거 같은 건 주겠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제곱분의 x 뭐 이런 거 뭐 0으로 간다 뭐 이런 거 하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것이고 x는 2의 t제곱이고 lnx는 t가 되는 상태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얘는 대충 얘기할게.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고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에 2의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 제곱 이런 꼴인데 여기 위에 있는 무한대가 다항식을 따라가는 거라서 이게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0으로 갈 텐데 음의 속성을 띠면서 0으로 가겠군. 요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래프는 아마도 x가 0 오른쪽에 갈 때는 이게 그 지수가 0 오른쪽에 가는 거니까 0 아래쪽에 가는 거니까 어렵네. 0 아래쪽으로 가는 상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1로 가긴 가겠지. 근데 1 아래쪽으로 가는 상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 오른쪽에 가면 1 아래쪽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니까 이렇게 갈 거라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1,3의 정의가 된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이제 여기가 극점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네가 아래로 블록으로 갈 건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으로 갈 건지 이런 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기로 해요. 미분은 뭐 해요? 로그는 미분해야죠. ln 씌워놨잖아요. ln 씌워놨으니까 여기다 대고 미분으로 갑니다. 그럼 y분의 y 프라임 디바이드 x 이렇게 되고 x로 미분할 거니까요. y는 x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y분의 1에다가 dy dx를 할 거잖아. x를 미분할 텐데 x를 미분이 안 되니까 y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dy dx를 붙이고 그 y분의 y 프라임 그렇게 쓴 거예요. 오른쪽을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치고 이렇게 됐죠. 그 y 프라임은 y를 여기다 곱하면 돼요. x의 x제곱에다가 ln x 더하기 1이죠. x가 양수라면서요. 도함수의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ln x가 이제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니까 뭐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군.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지점을 설명할 때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걸 말로 서술을 해주시거나 이 그래프를 똑바로 이렇게 그리시거나 얘는 뭘 쓰라고? 정렬법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유일한 각수값을 갖는 거니까 2분의 1을 넣어요.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여기다 계산합니다. 그러면 오씨 어렵네.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자. 얘는 간단해 보이니까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조심하세요. 앞에 거 미분해요. 앞에 거 미분한다는 얘기는 나지. 지금 이게 x제곱 미분한 경우가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한 게 얘야. 이렇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나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곱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는 냅두시고 뒤에 거를 미분 칩니다. x분의 1 이렇게 미분을 쳤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x의 x-1제곱이 되는 거니까 낮은 차수로 묶지 뭐. 이렇게 묶어냈고 앞에는 x ln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있고 더하기 1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얘 양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가만히 쳐다보면 양수잖아요. 이렇게 양수니까 양수예요. 아래로 모르게 맞겠네.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귀엽죠.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대칭성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1,3에 정의된 함수라는 것도 알아요. 그건 보내야지 뭐. 두 번째로 보낼 겁니다. 이 오른쪽에 한번 보낼 것이고 무한대로 한번 보낼 거예요. 일단 y의 극한을 다 보는 건데 눈치가 지수를 내리고 싶으니까 미분을 하려도 ln을 씌워야 될 것 같고 극한을 보내도 ln을 씌우는 게 잘 보일 것 같아. ln y가 있고 x분의 1에 ln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일단 x가 이 오른쪽에 갈 때 2에 ln y의 극한을 볼게요. 2에 x를 오른쪽에 보낼 때 ln y의 극한을 보낼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를 오른쪽에 보내는 이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요. 저 그래프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있죠. 이 오른쪽에 가면 ln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얘는 2의 무한대 제곱분 1이 되는 거니까 0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양의 속성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1로 오겠죠. 이 1로 오면 2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ln y의 극한을 구해야지 일 것이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위쪽에서 다가가는 상태니까 그냥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약간 큰 속성을 띠면서 가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로 가요.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 이런 말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로 간다는 얘기는 y는 1이 정근선이네. 보이시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x가 0 오른쪽에 가면 0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는 1로 가는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ln을 지금 구했고, ln을 구했을 때 개형을 지금 알고 있다 보니까 ln을 구하기 직전 이 y라는 함수의 개형을 지금 따지러 온 것인데 증감이 되게 유사하겠죠. 유사해서 비슷하게 지금 생긴 그래프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죠? 됐어요. 미분하는 것은 한 번 미분 정도만 합시다. 쟤를 미분하면 y분의 y'이에요. 분모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고 곱하고, 그냥 냅두고 미분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y'은 y를 곱해 x의 x분의 1제곱을 곱하고, 정리하지 말자. x제곱분의 1 빼기 ln x야. 그러니까 이게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도함수는 네가 판단할 거고, 2에서 1값을 갖잖아요. ln x 증가함수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가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유일한 극대값을 2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뒤로 갑시다. 7페이지 11-3 그쪽으로 갑시다. 가장 간단하게 보이나 조심해야 되는 또 문제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더하기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설명해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 함수가 최소값이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실수 정범위에서 있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 없으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어떻게 미분해야지. 미분부터 해요. fx라고 잡아놓고 딱히 뭐 다른 걸 조사할 게 지금 없잖아요. 미분을 합니다.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고 더하기 2x예요. 그러니까 결국 2x에다가 빼기 사인 2x 이게 도함수예요. 수능 풀 때 이제 이거를 보면은 금방 좀 눈치가 보이는 게, 사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양 주변에 생겼을 거라고. 근데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변곡 접선이 y는 2x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x는 0 주변에서 뭔가 도함수의 부호가 갈리겠구나.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 양수고 여기서 음수가 돼서 x는 0에서 유일한 극소값을 가질 테고,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는 fx이 최소값이고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네. 그럼 f의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는 거니까 f의 0은 0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니까 너는 최소값이 0이었으니까 정답 끝. 이거는 이제 수능 스타일인 것이고, 그 수능 말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이냐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고.
원칙을 지키세요. 자, 우리 계속 그래프 분석할 때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생략한 게 있어요. 대칭성.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이에요. fx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쪽을 연구하면 x가 0보다 작은 쪽은 저당인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컸을 때만 연구할게요 라고 하시고 이제 마침 로그를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된 거야. x가 0보다 컸을 때만 연구할게요 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요. 2 빼기 2 코사인 2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렇게 이게 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너는 f'x가 증가함수야. f'x가 증가함수인데 양수에서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f'x가 f'0보다는 큰 거지. 그럼 f'0은 얘가 0을 집어넣으니까 0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가 증가지. 이렇게? fx가 증가니까 f의 x는 f'0보다는 큰 거지. 근데 f'0이 y는 0 집어넣어봐. 0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fx가 0보다 크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되면 y축 대칭이 함수니까 x가 뭐 양수였을 때 아니면 0보다 커 나왔을 때도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 나왔을 때도 되죠.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뭐 이렇게 하고 해도 되죠. 이렇게.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나왔을 때 fx가 증가함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x는 0에서 갖는 상태가 되는군요. 근데 x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0보다 얘가 이제 크거나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저 함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서술하면 깔끔한 거죠. 됐죠? 지지고 볶고 그러실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그 변이가 발생이 되면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10-5번만 짚어드릴게요. 잘했다니까 좀 다행이에요. 맨 1페이지, 2페이지에요. 저런 걸 개형 그릴 때 곱한 함수는 함수값을 곱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미분계수끼리 곱하는 건 아니잖아요. 곱함수가.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함수를 합하거나 뺐을 때 이럴 때는 미분계수끼리 합하고 빼는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합함수 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주어진 구간 안에서 x 대신 0 집어넣으면 0이고 파이 집어넣어도 0이니까 이런 함수값을 가져요. 그리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곱한 거니까 이 위쪽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가 돼요. 그리고 함수값을 대충 찍는 척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대략 근데 얘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값을 갖는지 또 변곡점은 없는지 변곡은 안 되는지 따져야 돼서 미분을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 봐요. 주어진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미분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치고 이렇게 돼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주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는데 말이지 못 구해 얘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못 구하니까 이제 새로운 변수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때 포인트는 삼각함수랑 다항함수 내지는
또 어떤 임의 함수가 있더라도 도함수의 모를 관찰할 때 차함수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 차함수를 하기 위해서 코사인 x를 잠깐 묶어요. 여기는 탄젠트 x가 되고 그다음 더하기 x 얘가 0되게 하는 것을 찾고 주변 모를 관찰할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얘가 0되게 하는 것은 네가 0이 될 텐데 코사인 x가 0되게 하는 건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0되게 하는 값이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2분의 파이를 주어진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주어진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0이 안 돼요. 글쎄 0이 안 되니까 코사인 x가 0되게 하는 이 값은 도함수가 0되게 하는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네가 여기에서 0되게 하는 것도 찾게 되면 얘는 부호 판단은 네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강제적으로 코사인을 묶었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분모가 안 되면 이거 정의를 못 하잖아. 정의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지는 것인데 식 써놓고 항상 따져버릇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얘가 도함수의 모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 탄젠트 x 빼기 마이너스 x 정도로 두고 얘를 가지고 도함수의 모를 판단해야지 하면 좋은 거죠. 하나 이렇게 있고 여러 번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잘 했나봐. 개인적으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가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부터 파이까지지 참 이씨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려갔어요. 뭐 어쨌든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 안에 0부터 파이 사이에 탄젠트 흰색 그래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노란색 그래프니까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게 있으면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게 되면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게 되면 그 알파 오른쪽에서 플러스가 되는 상태죠. 여기만 쳐다보면 이제 극소잖아요. 극소인데 알파라는 게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코사인이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음의 값을 갖잖아. 음의 값을 갖는 거라서 얘가 반전이 된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다고. 이렇게. 그 알파에서 이런 극대를 갖는 거니까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극대가 있는 거라서 이쯤에 극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수 그래요? 지웁니다. 저기 질문을 할 거예요. 코사인 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시고 맞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x 빼기 x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얘 보호를 따지는 거니까 코사인 x를 묶어요. 2 빼기 x 탄젠트 x 이렇게 돼 있죠. 차함수 보호 관찰하기가 이 함수를 따로 생각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곱하기 있는 게 x를 뽑아요. 주어진 범위에서 x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볼 건 개구간에서만 보면 되잖아. 0보다 크고 파이 사이에서 그러면 x 먼저 뽑아요. 여기는 x분의 2가 되고 빼기 탄젠트 x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x값 0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디 갔어? 0을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고 코사인 x가 0인 걸 집어넣어도 0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부호만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가면 되겠죠. 얘는 양수기 때문에 는 필요가 없고요. 얘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얘가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0 되게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됐죠? x분의 2라는 것은 이 부분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x분의 2의 1부분을 그렸어요. 그럼 x분의 2랑 탄젠트가 만나는 지점은 베타 정도로 두시고 그럼 얘는 연두색에서 흰색을 뺀 거잖아요. 연두색에서 흰색을 빼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왜 맞아 결정하기 때문에 코사인 x는 1, 3의 장수가 돼서 얘는 항상 a 값을 갖죠. 도함수의 부호는 그냥 이걸 결정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a 3으로 가는 거니까 베타에서 도함수가 이기담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증가. 아래로 불러. 그 다음에 이쪽은 이기담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감소. 위로 불러. 그러니까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걔가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는 거잖아. 요즘에 베타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2분의 파이와 두시면. 그래서 개형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설명은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하다면 증간표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압축 개념은 끝났어요. 도함수 활용까지 제가 설명하기로 했던 압축 개념은 끝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거는 그거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 또 뭐죠? 내일 모레 볼 때 확통하고 기하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할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복습하고 계세요.